돈이 없어서 우는 하마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이전에 글을 써서 유튜브에 군대 쓰레기와 미친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된 썰에서 잠깐 언급된 천사 대장님 이전 개패급 본 근대장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사건의 발단. 저희 부대는 얼핏 보기에는 정말 개빠진 부대였습니다. 이전에 다른 썰에서도 적은 적이 있긴 한데 교육부대라는 특성상 기관병들 훈련은 사실상 없었고 교육 업무만 주구장창. 그러다 보니 겉으로 보기에는 훈련도 안 하고 체력 단련도 안 하고 사육도 안 하는 개꿀 부대로 보이기 충분했죠. 이는 어디까지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고 현실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업무 하나하나의 강도는 그리 심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거의 매일 야근이었고 주말에도 잔업을 위해서 출근하는 게 일상이었죠. 아침 점호와 저녁 점호, 야근이나 조기 출근으로 열애하는 인원이 전체 병력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일과가 자대 배치 이후부터 전역하는 그날까지 이어진다면 조만간 터져버리겠죠. 정말 다행히도 야근을 많이 하면 휴가를 내보내주는 상점 제도를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압력이 조절되고 있는 압력솥 마냥 적당히 버텨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점 제도 때문에 병사들의 휴가가 너무 많아지자 이 중에 가라 휴가를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인사과장, 우리 부대 전입 온 지 2달밖에 안 된 인사과장의 말 한마디에 인사개혁 막내였던 제 동기가 본부 근무대 행정반에 확인차 전화를 몇 번 하게 되었고 진급에 눈이 먼 봉근대장은 이 확인 전화를 본부 근무대 애들은 일도 안 하는데 뭐 이렇게 휴가를 많이 나가나, 봉근대장은 뒤지기 싫으면 휴가 적당히 뿌려라 라는 의미로 알아듣는 바람에 어느 월요일 상점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본부 근무대에는 엄청난 혼돈이 찾아오게 되는데 처음 몇 주 동안은 상점 제도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복구될 것이라는 병사들을 달래던 중 상사분들의 말을 믿고 병사들도 어느 정도 참아왔지만 보상 없이 주 5일 7시 출근에 22시 퇴근, 나머지 주말 이틀도 주말 출근, 저녁 식사 이후 퇴근이라는 거지같은 일과가 몇 주나 이어지자 병사들은 점차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병사들과 같이 일하는 소, 중령, 원사들, 본근대장에게 그래도 애들 휴가는 보내야 되지 않겠냐, 애들 좀 봐라 저기 사람이냐? 저 야근 보상 제대로 안 해줄 거면 애들 폭동이 일어난다 등등등등 병사들 편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본근대장 과거에 어떤 사고를 쳤는지 그동안 어떤 모든 진급에서 전역 직전까지 몰려서야 간신히 한 인간으로서 어지간한 중령급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몇몇 대령보다도 짬이 높은 미친 인간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대 내 다른 소중령들의 건의는 그냥 씹어버렸죠. 이제 병사들은 시들어가는 걸 넘어서 끝없는 광기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훈련장에 통신선 가설을 하던 통신병 선임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허공을 바라보면서 누군가와 대화를 했고, 이건 제가 봤습니다. 취사병 왕고, 당시 상말이었는데 밥이 맛없다고 하던 조교에게 고기 자르는 칼을 들고 다가가 밥이 맛이 없나요? 그러면 직접 해드세요 라면서 쌍욕을 쳐받기도 했죠. 병사들의 광기가 점점 차오르는 게 보였죠. 간부들은 이제 급박해졌습니다. 저희 본근대는 업무 특성상 비문이나 화기, 탄약고 등이 접근이 매우 자유로운 편이었고 다들 체력은 좀 떨어지지만 학벌이 좋은 병사들이 상당히 많아 만약 저희가 들고 일어나게 된다면 상당히 피곤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아마 여기까지 보시면 그냥 아유 티오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복무하던 시기에 이것도 좀 힘든 시기였습니다. 저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제가 복무하던 시기에 본격적으로 출산율 감소로 인한 현역 병력 감소가 발생했던 시기였고 전 군의 TO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기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 윗대가리 놈들은 뭔가 단단히 실수를 한 게 분명했습니다. 현역 병사들의 수가 줄어들어 TO가 줄어든 건 맞는데 우리 부대는 교육을 담당하는 부대, 그것도 간부 교육이 메인이 되는 부대였죠. 현역 병사가 줄어드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업무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 저희 부대의 병사들 TO까지 줄여버려서 이런 지옥의 나날이 펼쳐지게 된 거였습니다. 사건의 시작. 저희 부대 영선반은 단순히 시설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닌 건물 보수나 쓰레기장 관리, 보일러 관리, 급수장 관리 등 온갖 시설물 전부를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관리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시절 영선반 인원이 고작 3명에 불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원래 TO는 5명인데 왕고 2명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한 달짜리 말출을 나갔거든요. 즉 3명이 사단급 부대의 모든 시설을 전부 관리해야 했고 부대 내 시설의 80%가 베트남 전쟁 시절에 지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건물이 돌아가면 하루는 이 건물이 파이프가 터지고 하루는 저 건물이 누전 차단기가 터지고 업무가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영선반에는 이제 일병으로 진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막내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이등병 시절부터 미쳐 날뛰는 영선반 업무로 인해 아직도 신병 휴가를 나가지 못한 상태, 말 그대로 눈깔이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여름날 자신의 군생활을 불살라서 본부 근무대에 생기를 되돌리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날 이 녀석이 담당하게 된 업무는 단순히 에어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확인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기에 대충 눈으로만 확인해야 되는 업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막내 녀석은 이미 눈이 돌아간 상태였고 장소는 다른 곳도 아닌 영관급 간부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본부 지휘실,
녀석이 일으킨 계획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첫 번째, 에어컨 수리할 때 의도적으로 콘센트를 뽑지 않는다. 두 번째, 케이블을 자르는 척하면서 멀쩡한 전원 케이블을 니퍼로 자른다. 세 번째, 스파크가 튄다. 네 번째, 감전된 척 바닥에 쓰러진다. 다섯 번째,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면 업무가 너무 많아 제대로 쉬지 못해 순간 선을 잘못 따라는 별명으로 둘러댄다. 이 녀석은 니퍼는 손잡이가 고무로 되어 있으니 감전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결국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지가 알아서 이 정신 나간 일을 녀석은 실제로 시행하기로 마음먹고 지통실에 들어섰습니다. 사건 당일과 현장 증언. 이하 모든 서술은 당시 지통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던 1호차 운전병 후임과 통신병 선임 그리고 저와 친했던 모 소룡의 진술을 바탕으로 서술됩니다. 막내 녀석이 지통실에 진입했을 때 지통실 안에 부대 내 서열 3위인 모 대령이 앉아있었다고 해요. 원래라면 자기 사무실에서 절대 나오지 않는 양반인데 하필이면 이날 상당히 중요한 회의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회의장에서 지통실에 먼저 도착해 있던 거였습니다. 아직 꺾이지도 않은 일병 짬찌끄레기였던 막내가 크게 경장! 하고는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 위해 접이식 사다리를 펴고 천장에 설치된 천장형 에어컨의 커버를 뜯고 자신의 계획대로 니퍼를 꺼내들어 내부에 있는 전선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녀석이 눈을 꾹 감고 니퍼에 힘을 주는 순간 지통실의 문이 열리며 부대 서열 1위 투스타, 서열 2위 대령, 4위 대령이 한 손에 커피를 들고 입장하고 있었고 갑작스럽게 퍽! 한 소리가 나며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통실 내 모든 컴퓨터와 TV가 한 번에 전원이 되어갔고 형광등이 빵! 하고 폭발하며 천장에서 유리 조각이 비처럼 내렸다고 합니다. 이 모든 광경은 부대 1에서 4위 초고위 간부 4명과 수많은 중, 소령, 그리고 원사, 상사, 그리고 병사들이 눈앞에서 목격하였고, 아니 피해자가 되었고, 목장갑 한 겹과 니퍼 손잡이의 얇은 고무 코팅으로 220V를 버티려고 했던 막내 녀석은 눈앞에 번쩍이는 스파크와 주변에서 펑펑 터지는 소리 형광등에 놀라 자기도 모르게 잘려버린 전선을 손으로 잡았고 진짜로 감전되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으로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당연히 하늘에서 유리 조각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지통실 내 모든 계급에 상관없이 비명을 지렀고 투스타 지휘관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허둥지둥 회의용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갔으며 칼창으로 유명했던 거고의 주임원사는 몸통 박치기로 지통실 문을 박살내고 혼자 밖으로 뛰쳐나가고. 그런데 이게 진짜 문제는 폭발 이후 일어났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경상 환자가 십수명으로 늘어났고 조금 심한 한 명이 발생했으니 의무대로 연락을 했어야 하는데 왜인지 내선 전화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단순히 전화만 작동되지 않는 게 아니라 컴퓨터 전원도 아무리 눌러도 들어오지 않고 당연히 부대 내 CCTV 영상도 확인이 불가능한 아주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네 번째, 사건의 원인과 결과.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은 다름 아닌 영선반 담당관의 삽질 때문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대 건물은 굉장히 노후되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여러 건물에 누전 차단기가 심심하면 떨어졌고 그때마다 처리하기 귀찮았던 영선반 담당관은 누전 차단기를 전부 뜯고 그냥 전선으로 싹 다 연결해버린 겁니다. 과전압이 흐르면은 중간에 누전 차단기가 떨어져서 전기를 끊어야 되는데 차단이 안 되고 더 신나게 흘러버리는 상황. 그리고 이런 와중 막내 녀석이 전선을 잘라버리는 일이 벌어졌고 순간적으로 지통실 내부에 과전압이 흘러 전원이 들어와 있는 모든 전자기기가 전부 마탱이가 가버린 겁니다. 어릴 때 과전압 흐르면 형광등이 터진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었는데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내선 전화는 지통실 안에 연결되어 있던 전화만 먹통이 되었고 다른 전화들은 전부 멀쩡했고 통신명들이 교환할 때 쓰는 그 장비들은 다른 곳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전류가 흐르지 않아 덕분에 외부 전화와 인터넷은 멀쩡하게 작동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모든 사단이 끝이 나고 의무대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막내 녀석은 같이 의무대로 온 투스타와 주임원사에게 직접 신문받게 되었고 이 녀석이 자기가 계획한 것보다 일이 더 커지긴 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계획대로 해보자라는 생각에 눈물을 글썽이며 전이 봤을 때는 야근 많이 하면 상점 주고 휴가도 보내준다고 버텼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지고 희망도 없어지고 제대로 쉬지를 못하니까 제가 순간 착각해서 전선을 자른 것 같습니다. 제발 영장만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라면서 입을 털었죠. 당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의무병 선임과 응급대기 운전병 선임의 증언에 따르면 막내 녀석의 탁월한 연기로 매료된 나머지 투스타와 주임원사의 얼굴이 새빨갛게 물들기 시작했고 키가 180이 넘고 온몸이 근육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는 주임원사님은 마치 화웅의 목을 치러 나가는 관어의 형상같이 두 주먹을 꽉 쥐고 흡연실로 향했다고 합니다. 주임원사의 뒤로는 3명의 대령과 1명의 소장이 그의 뒤를 따라 나오며 마치 5호대 장군과 같은 포스를 뿜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즉시 봉근대장실과 연결된 행정반으로 향했고 5호 대장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한 행정병과 다르게 드디어 올 것이 왔군이라는 표정으로 가볍게 격려를 한 행보관. 5호 대장군은 행보관에게 인사를 한 뒤 봉근대장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만 남기고 봉근대장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보관님은 행정병들에게 잠시 PX 가서 음료수 좀 사오라고 그들을 내보냈고 스피커로 신나는 뽕짝을 틀어 대장실에서 뿜어나오는 온갖 샤우팅이 외부로 들리지 않게
처리했다고 하네요. 봉군대장은 이 사고가 나고 며칠 만에 봉군대장 직책을 내려놓고 본청 모 첩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수많은 중령들에게 둘러싸여 2달가량 보낸 뒤 전역대기를 위해 머나먼 곳으로 보내지고 모사단에서 대대장으로 전출 예정이었던 권모 중령 지인이 임시 봉군대장에 다시 오며 봉군대에 다시 사람 살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 영선반 막내 녀석 어떻게 됐냐고요? 일단은 크게 다치지는 않고 전선을 직접 잡았던 손바닥과 팔꿈치 부분에 약간 화상을 입었고 사고를 친 처벌에 대해서는 실제로도 그동안 몇 달간 쉬는 날 없이 업무로 풀로 뛰었던 게 정상 참작되었지만 상점제도 부활시킨 그의 영웅적인 희생정신에 감탄한 모든 선임들이 의해 그가 업무 중에 실수를 하더라도 웬만하면 다 넘어가는 면책 특권을 부여받게 되었으며 심지어 이 녀석 덕분에 CCTV가 복구되기 전까지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순찰을 돌아야 됐던 경계병들, 고장난 회선들 고치러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했던 통신병들까지도 이 녀석을 욕하기는커녕 웃으면서 근무를 서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시달렸었는지 그리고 봉근 퇴장이 떠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 수 있었죠. 그럼 여기까지가 저의 썰이었고 이 썰을 보는 모든 분들이 하루하루 즐거운 일들이 있길 바라며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말년에 어느 미친놈이 저수지 숨은 개방에서 부대 수장될 뻔한 썰 한번 적어볼게요. 돈 없어서 우는 하마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존나 재밌네요. 다음 것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다모나 개팬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지 기후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국구장변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봐.